자, 변이. 자, 전에 뭐 했죠? 예전에 뭐 했어요? 지질시대 했어요, 지질시대, 그죠? 지질시대 했어요.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의 특징이 뭐죠?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했죠? 생물계의 변화죠, 그죠? 자, 생물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했어요. 자, 그럼 이 생물계의 변화가 왜 생겼느냐 이거죠. 땅을 파보니까 왜 생물계의 변화가 생겼어요? 진화죠, 진화. 생물계의 변화는 진화 때문에 생긴 거죠. 지질시대. 자, 그 중에 이 진화의 핵심 개념 두 개가 뭐예요? 변이와 자연선택이에요. 자, 이 두 가지 개념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생명체는 진화한다, 변한다 라는 거죠, 그죠? 생명체는 변한다. 자, 그럼 일단 변이가 뭐야? 변이. 그죠? 자, 변이는 이제 다양성이요. 자, 다양하더라 이거지. 다양하더라. 자, 이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다양한 형태가 나타내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유전적 변이. 자, 유전적 변이는 다양성이 왜 나타나? 유전적인 다양성이 왜 나타나? 잘 살아남기 위해서. 돌연변이. 자,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야. 유성생식.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돌연변이는 우리 일단은 마지막에 배웠잖아, 그지? 돌연변이는 뭐야? 자외선이나 방사능 이런 그쵸? 뭐 여러 가지 화학물질 이런 것 때문에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변하면서 전혀 다른 특성, 형질을 가진 자손이 태어나는 거야. 그걸 돌연변이라고 해. 근데 우리는 이미 현재 존재하는 동물들은 이미 뭐야? 이 환경에 적합한 애들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쌓아온 거지. 지금 와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현재 환경에 더 적합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돌연변이가 유전적 변이에 영향을 줬다.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는 뭐죠? 자, 유성생식이 뭐죠? 정세포와 난세포 서로 다른 두 개체고 유전자를 교환해서 다양성이 생기는 게 유성생식에 의한 변입니다. 자, 이 두 개가 유전적 변이야. 자, 그럼 뭐가 있겠어? 비유전적 변이도 있다라는 거죠. 자, 비유전적 변이는 뭐야? 비유전적 변이. 이거는 한 단어로 획득형질이라고 해요. 획득형질. 자, 내가 이제 뭐 이런 거죠. 내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맨날 처맞고 자랐어. 또 빡쳤어. 열심히 운동해. 그래서 막 격투기도 잘하고 막 몸에 근육도 막 생기고 그랬어. 그렇다고 해서 자손이 태어날 때부터 겁나 잘 싸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그지? 후천적 노력에 의한 변이를 획득형질이라고 해요. 오케이? 획득형질.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진화에서의 변이는 무슨 변이를 얘기한다? 유전적 변이를 얘기한다.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변이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왜 중요해? 자, 변이. 자손이 다양해. 자, 자손이 다양하면 그 다양한 애들 중에 뭐가 생긴다고? 이 환경에 더 적합한 애가 생긴다고. 그치? 더 적합한 애가 생겨서 덜 적합한 애들은 어떻게 되더라? 다 죽더라 이거지. 그게 자연선택이지. 자연선택. 자, 자연의 적합성. 자,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않으면 죽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더 적합한 애가 계속 살아남아서 결국 뭐가 된다? 새로운 종이 된다. 종의 분화가 생긴다. 이게 진화예요. 오케이? 이 진화예요. 자, 됐죠? 자, 그래서 변이.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다양한 형질. 얘를 변이라고 한다. 변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변이는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 자,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 때문에 유전적 변이가 일어난다. 유전적 염기 서열의 차이죠. 자,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 자, 진화의 원동력이다.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다. 변이가 있어야지 진화가 되든 말든 하는 거야. 그죠? 진화의 원동력이다. 변이에 무당벌레의 딱지, 그죠? 무당벌레의 무늬,
뭐 앵무새의 깃털, 그죠? 이런 다양성, 다양성. 자, 그 다음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변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와 유성생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식세포의 조합. 돌연변이와 뭐야? 유성생식. 여기 나왔죠, 그죠? 유성생식.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이 뭐다? 우리가 말하는 유전적 변이의 핵심이다. 돌연변이, DNA 유전 정보의 변화가 생겨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자손에게 나타나는 거. 이유는 유전 정보의 변화야. 자, 돌연변이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며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자, 푸른색 깃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흰색 깃털이 발생하는 경우, 자, 푸른색 깃털 유전자. 자, 그럼 이 공작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작새가 나오는데, 알비노증이죠, 알비노. 자, 알비노가 뭐예요, 알비노?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안 만들어져서 하얀색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돌연변이, 부모에 없던 새로운 변이가 출현한 걸 돌연변이. 자, 두 번째, 유성생식. 자, 유성생식 과정에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를 형성하고 암수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수정하는 거. 자,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아빠가 있어요. 자, 아빠 염색체는 몇 개라고?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 중에 상동 염색체 몇 쌍이죠? 23쌍이야. 자, 그래서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경우의 수가 얼마라고? 자, 생식세포의 경우의 수. 자, 얘가 얼마라고? 자, 상동 염색체에, 이 상동 염색체가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한 쌍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자, 이렇게 감수 1분열의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생식세포의 경우의 수는 2의 23제곱이에요. 왜? 쌍마다 경우의 수가 2니까. 그죠? 2의 23제곱이야. 자, 그 다음에 엄마가 있어. 자, 엄마. 자, 엄마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2의 23제곱이야. 자, 이 경우의 수가 뭐다? 얘가 수정이 일어나. 자, 그럼 얼마가 된다고? 2의 46제곱이 된다고. 자, 이 경우의 수가 얼마나 그랬죠? 약 70조의 확률이죠. 그죠? 70조분의 1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탄생했습니다. 딴 거 다 제외하고 뭐만? 상동 염색체의 경우의 수만 계산했을 때. 상동 염색체의 경우의 수만 계산했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만큼 다양하다는 거예요. 생식세포에. 그렇죠? 우리 유전자 교환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성이 70조입니다. 70조. 자, 어떻게 했어요? 자연선택 상태에서 변이에 따라 개체마다 환경에 다르게 적응한다.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 환경에 적응한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잘 살아남아 남기는 것을 자연선택. 그죠? 자연선택. 자, 여기 이제 뭐가 있었어요? 자, 여기 지렁이가 있었어요. 자, 새가, 자, 나뭇잎 위에 있었는데 나뭇잎과 색깔이 비슷한 애는 구분이 힘들어. 눈에 띄는 애가 먼저 제거된다 이거지.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뭐만? 나뭇잎 색깔과 비슷한 애들만 살아남더라. 그죠? 그래서 점점 더 유사해지더라. 이런 겁니다. 자, 자연선택 마찬가지로 자, 이 분홍색 배경에 무작위로 보이자마자 막 걸러내고 똑같은 개수만큼 남은 애에 똑같은 개수만큼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뭐랑? 배경이랑 비슷한 색깔의 애들이 많이 남더라. 그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 이거를 자연선택이라고 한다. 자연선택. 딱정벌레. 산불로 인해 토양이 검게 변한 환경에서 어두운 몸 색깔의 딱정벌레가 자연선택되어 비율이 높아지더라. 자, 어두운 애들이 더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두운 색깔의 딱정벌레가 많이 남게 되더라. 항생제 내성세균.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항생제 내성세균이 자연선택되어 그 비율이 높아진다. 자, 우리 얘기했죠. 자, 어디 감염됐어요. 감염질환. 세균 감염이 됐어요. 자, 세균에 감염되면 뭘 준다고? 항생제를 줘요. 항생제를 줍니다. 항생제. 자, 근데 이 항생제는 자, 열흘치를 줘요. 자, 10일치를 줘요. 자, 10일치를 주고 꼭 얘기합니다. 약사님들이, 그죠? 약사분들이 꼭 얘기합니다. 자, 10일치를 꼭 요 순서에 맞게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래요?
이것 때문이에요. 항생제는 다른 약과 다르게 진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진화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이 있어요. 자, 이 세균 중에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이 있죠. 자, 일반 세균이 있어요. 자, 이제 항생제를 써요. 그럼 뭐부터 죽는다? 항생제에 약한 애들을 먼저 죽어. 그렇지? 강한 애들은 가장 나중에 죽는다고. 그죠? 자, 근데 먹다가 보니까 한 5일치 먹으니까 어때? 5일치 먹으니까 괜찮은데? 몸이 회복되는데? 몸에 안 좋은 약 그만 먹자! 그러면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된다? 살아남은 애가 항생제에 강한 애들만 살아남지. 그럼 그 자손들이 강한 애들이 대부분이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몸이 이제 아파지는 거야. 그 남은 걸 또 먹어. 남은 거 먹으면 이제 또 그 중에 또 약한 애. 점점 이제 항생제 내성을 길러주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되면. 그죠? 요게 문제다라는 거죠. 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연 선택을 통해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을 뭐라고 해요?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죠. 그죠? 슈퍼박테리아. 자, 슈퍼박테리아. 자, 이 슈퍼박테리아 감염되면 이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고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사람. 자, 여기 재환이가 있는데, 자, 재환이가 이런 짓을 하도 많이 해서, 자, 재환이가 감염된 이 박테리아는 어떤 항생제로도 이제 살릴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가 됐어요. 몸속에 슈퍼박테리아를 키운 거지. 진화시킨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자, 재환이를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가두죠. 이렇게 가둡니다. 자, 가둬놓고 나중에 이제 뭐 음식 이렇게 주고 아무것도 못 빠져나오게 하죠. 왜? 이게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생존할 수 없죠. 왜? 인간의 멸종을 일으킬 수 있는, 그쵸? 숙주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얘가 죽으면 이제 태워버리죠. 이렇게 다 제거를 시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들어봤죠? 그죠? 남모양. 원래 적혈구는 이렇게 스마일, 산소 운반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 모세혈관도 잘 지나가지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리면 자, 적혈구가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럼 얘가 쉽게 파괴되고 모세혈관을 막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 이거지. 자, 굉장히 안 좋으면 얘가 그러면 얘는 불리한 유전자죠. 불리한 유전자예요. 불리한 유전자. 얘를 갖고 이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보다 일반 사람보다 활동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유전자가 어떻게 현재까지 남아있을까? 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았을까? 왜 안 왔을까? 왜 제거 안 됐지? 왜 제거 안 됐어요? 이 유전자가 자연 선택되는 특정 지역이 있다는 거죠. 이 유전자가 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되는 어떤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찾아보니까 어디더라? 아프리카. 자, 아프리카 중부 지역을 보니까 자, 뭐가? 자, 이렇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가 많이 나타나더라 이거지. 근데 왜 많이 나타났냐 봤더니면 얘가 뭐야?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 있어. 말라리아 발생 지역. 자, 말라리아는 어디에서 살아요? 말라리아는 모기가. 자, 이 모기가 자, 이렇게 말라리아 유충을 정상세포에 주면 정상세포에서 말라리아 유충이 커지면서 얘를 터트리면서 이제 엄청나게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으면 자, 얘가 말라리아가 감염되는 순간 얘는 터져버려요. 유충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서 말라리아 저항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저항성을 갖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평상인보다 누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했어요. 생존에. 네. 이런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유전자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친구도 있어요. 자, 다른 친구들. 자, 여러분과 달리 뭔가 달라. 뭐 또 희한한 짓을 해. 뭔가 달라. 현재 이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어디 다른 환경에 가면 우리보다 얘네가 더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와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뭔가 그쵸? 다른 작동을 하더라도 얘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얘는 좀 다양하네. 그죠? 얘는 왜 여학생을 좋아해야 되는데 얘는 남학생을 좋아하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누구야? 뭐 있어? 오케이. 자, 이런 다양성, 그죠?
다양성이야. 다양성. 그러니까 비난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그냥 다르네 이 정도, 그죠? 얘는 우리랑 다르네. 얘는 좀 다른 환경에 왔을 때 얘가 적합한 것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케이. 자,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에 기생하는데 남모양 적혈구는 증식하기 어려워요. 남모양 적혈구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잘 안 걸리더라. 그래서 더 생존에 유리하더라. 오케이. 자, 여기 좀 풀고 있어요. 프린트, 책을 안 갖고 온 인간들 때문에 프린트 좀 갖고 오게. 자, 풀고 있어요, 빨리. 우리 집에 있던 책벌레들이 다 갉아먹었어. 진짜 똑같은 데 맡겼어. 볼도 높게. 뭐지? 자연현상? 자, 왜 책을 안 갖고 와? 자, 적었어요. 자,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변이라고 한다. 변이.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유전자 차이다. 진화의 원동력이다. 체크하시고. 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돌연변이. 돌연변이의 의미는 DNA 유전 정보의 변화가 생겨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 자, 유성생식 과정에서 무엇이 다양한? 유성생식 과정에서 뭐라고 해야 돼? 이로 끝나는데 암수생식 세포의 무작위적 수정이고, 이거는 그죠? 수정입니다. 유성생식 과정에 상동염색체 원래는 그쵸? 감수 1분열 이렇게 합니다. 감수 1분열 뭐가?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배열이라고 합니다.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배열입니다. 유성생식 과정에 이걸 다 쓰는 건가? 자, 이로 끝나는 거 맞죠? 감수 1분열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배열이 다양한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너무 가로가 작은데? 오케이. 자, 그래요. 자, 자연 선택.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잘 살아남니다. 자, 딱정벌레, 내성세균, 남모양 적혈 유전자. 자, 얘 환경이 변해요. 자, 이거 뭐라 그러죠? 덜 뛴다. 항생제 내성이 생존에 유리하다. 자연 선택. 그죠?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자연 선택이 오래되면 결국 진화를 하게 된다. 그죠? 결국 진화를 하게 된다. 자, 1번. 그림은 다양한 딱지 날개 무늬와 색을 가진 무당벌레다. 이와 같이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제 차이를 뭐라고 한다고? 변이. 자,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이다. 자, 개체가 가진 유전자. 유전자 차이가 뭐야? 단백질에. 자, 단백질의 종류와 양 차이. 결국 일을 하는 건 단백질이에요. 그럼 단백질의 차이가 나면 뭐다? 형태나 특징, 습성이 변합니다. 형질의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유전자 차이가 단백질의 차이를 나타내고, 그게 형질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변이의 원인은 돌연변이. 자, 생식세포의 무작위 수정. 체세포 분열에 의한 체세포 관련 없죠.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이거 맞죠? 그죠?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의 형성. 오케이. 됐습니다. 기니리.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 더 잘 살아남아
자손을 더 많이 남기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연선택이죠. 자연선택. 그죠? 자연선택. 그리고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잘 살아남는다. 자연선택입니다. 그림은 자연선택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얘기다. 오케이. 순서대로 나타내시오. 자, 나가 먼저죠. 다양한 애가 있어. 자, 다양한 애가 있는데 포식자 눈에 잘 띄는 피식자가 잡아먹혀. 자, 그래서 남은 애가 어떻게 돼? 포식자 눈에 덜 띄는 애가 살아남아. 그래서 살아남은 애들이 초록색 빛깔이 돼. 예. 자, 이게 나라 다 가죠. 변이와 자연선택에 대한 설명 OX 표시하시오. 돌연변이는 집단에 없던 새로운 변이를 만들 수 있다. 맞아요. 부모에게 없던 변이가 갑자기 생기는 건 돌연변이라고 해요. 자연상태에서 변이에 따라 환경에 다르게 적응한다. 자연상태에서는 변이에 따라 환경에 다르게 적응한다. 자, 이거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요? 맞죠? 자연상태에서는 변이에 따라 환경에 다르게 적응한다. 자, 물음표.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손 사이에는 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다양하죠. 저 생식세포 분열이니까. 산불로 토양 걷기 변은 이제 몸색깔이 밝은 딱저벌레가 어두운 딱저벌레 퍼서 살아남는데 안 유리하죠. 같은 변이라도 환경에 따라 자연선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죠? 환경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활동은 자연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간의 활동은 자연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아요? 줄 수 있죠. 뭐죠? 인간이 이거를 그렇죠? 자, 사람이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그죠? 육종이라고 합니다. 이걸 육종. 사람에 의해서 키워지는 자연선택. 자, 이거 왜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자연상태에서는 변이에 따라 환경에 다르게 적응한다. 자연상태에서 변이에 따라 환경에 다르게 적응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연상태에서 변이가 달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응한다.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물음표를 했게? 왜 물음표를 했게? 우리는 변이와 자연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연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자연상태에서 변이에 따라 환경에 더 적합한 변이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변이에 따라 다르게 적응한다. 다르게 적응하겠지 뭐 어쩌라고. 이게 자연선택이랑 무슨 관계야, 그죠? 그래서 이거 뭐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단원의 내용과 이제 그죠?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자,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요. 진화는 뭐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생물이 뭐한다? 변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생물은 고정값이 아니라 변하는 애다. 자, 그래서 진화의 결과 다양한 생물. 자, 이거를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 종의 분화. 다양한 생물이 만들어졌다. 다양한 생물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으로 뭐죠? 이거를 지지하고 있는 게 유전 암호 체계에, 그죠? 유전 부호 체계에 가 다 똑같다는 거죠. 그죠? 모든 생명체와 유전 암호 체계가 똑같더라. 자, 다윈의 자연선택설, 다윈의 진화론으로 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한다. 자, 요거죠. 자, 그래서 한번 쫙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가 뭐야? 뭐라 그랬어요? 자, 기린이 왜 목이 길어요? 뭐 이런 거지, 그지? 기린이, 자, 다윈의, 자, 무슨 책이죠? 종의 기원. 자, 여기서 이제 다윈이 뭘 설명했어요? 진화를 설명했어요. 진화. 자, 진화의 핵심 개념이 뭐다? 생물은 변한다. 생물은 고정값이 아니고 변하는 애들이다. 자, 어떻게 변하느냐? 자, 첫 번째가 뭐야? 과잉생산이지. 과잉생산. 자,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이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애들을 많이 낳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린 얘기야, 기린. 자, 기린이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이제 애들 원래 환경 초원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자, 이런 환경이야. 생태계야. 자, 기린이 있었어. 자, 기린이 살고 있었는데
자, 이 과잉생산 애들 많이 왔는데 얘네들 어떻게? 변이. 애들이 다양해. 애들 다양해. 자, 애들 태어났는데 다양해. 어떤 애들 태어나? 잘생긴 애들. 그렇죠? 잘생긴 애들. 잘생긴 애들. 자, 뚱뚱한 애들. 뚱뚱한 애들. 뚱뚱한 애들. 자, 다리가 긴 애들. 다리가 긴 애들. 그죠? 목이 긴 애들. 자, 목이 긴 애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애들이 태어난다는 거죠. 이 변이야. 자, 변이가 뭐라고?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그죠? 얘가 진화의 원동력이야. 진화의 원동력. 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변이가 일어나는데 이 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싸워야죠. 그죠? 생존 경쟁. 자, 3번 생존 경쟁. 자, 먹을 게 부족해. 먹을 게 부족해. 생존 경쟁. 그래서 적자가 생존한다. 자, 환경에 맞는 애가 생존해. 그거를 자연선택이라고 하죠. 자연선택. 그렇죠? 자, 이 중에 자, 잘생긴 애. 생존에 별로 필요 없더라. 뚱뚱한 애. 자, 생존에 불리하더라. 다리 긴 애. 생존에 불리하더라. 자, 목이 긴 애. 얘는 이제 초원에 다 먹더라도 나무 위에 있는 걸 먹을 수 있더라. 생존에 유리하더라. 자, 이렇게 되는 게 자연선택이야. 죽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죠? 적합하지 않는 게 죽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죠?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오랜 시간 이게 걸쳐져서 목이 점점 길어진 애들이 자연선택해서 진화가 일어나더라. 진화. 원래 있던 종과 다른 종이 되더라. 그죠? 이거를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화의 핵심 개념입니다. 진화의 핵심 개념이에요. 자, 다 그렸죠? 자, 잘 그렸나 봅시다. 잘 그렸어요. 잘 그렸어. 좋아요. 잘 그렸어요. 귀엽게 잘 그렸어. 자, 그림 연습 좀 하시고. 그림. 그림 왜 안 그려? 그림. 자, 그래요. 자, 그림 연습 좀 하시고. 그림 그리라고! 왜 그림을 안 그려? 너무 적극적이야. 그래요. 자, 그림 열심히 그리시고. 좋잖아요. 그죠? 그림도 그리고 재밌잖아요. 자, 그림도 잘 그리시고. 이렇게 다 막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 재밌어요. 나중에 보면. 그죠? 나중에 이제 씩 웃으면서 볼 수 있게. 자,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는다. 자연선택, 진화에 대한 얘기. 자, 과잉생산, 애들이 많이 태어나. 근데 그 애들이 다양해. 자,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더라. 과잉생산. 자, 이때 태어난 종들은 뭐다? 다양한 형질, 변이가 있더라. 자, 근데 다윈은 그 당시에 뭐가 없었어? 다윈 당시에는 유전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변이가 왜 생기는지, 왜 변이가 생겨? 라는 것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윈의 한계야. 다윈이 설명을 못했다. 근데 지금 다 설명하죠. 그죠? 왜 이런지 다 설명합니다. 오케이. 자, 생존 경쟁. 과잉 생산된 애들은 싸운다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이와 서식지. 자, 얘를 먹이지위. 자, 얘가 이제 공간지위. 자, 먹이나 공간이 겹치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그죠? 내가 저걸 먹어야 돼. 근데 쟤도 저걸 먹어야 된대. 그죠? 그럼 뭐야?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먹이나 서식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체에서. 자, 배우자 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자, 자연선택. 다양한 변을 가진 개체 중에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는다. 나머지는 다 죽는다. 이게 자연선택.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진화가 된다. 진화. 이러한 형질이 계속 자손에게 전달되면서 특정 개체가 되더라. 이거를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 종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자연선택을 설명한 기린의 진화. 많은 수의 기린이 살아있었고 목이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고 뚱뚱한 애도 있고 다른 기린 많아. 근데 목이 긴 애 빼고 다 죽더라 이거죠. 이 자연선택이야. 자, 그래서 현재 목이 긴 기린이 탄생했다. 자, 이전에도 진화에 대해서 언급한 과학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라마르크라는 과학자예요. 라마르크. 용불용설. 용 쓸 용자예요. 그죠? 쓰면 진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선생님 뭐라 그랬죠? 이거
자, 이걸 뭐야? 후천적으로 얻은 획득 형질이라고 했어요. 획득 형질. 획득 형질.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자, 근데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되더라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다윈의 진화론 이전에 이미 뭐다? 진화라는 게 존재한다. 생명체는 변한다. 라는 개념을 얘기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최근의 결과와 가장 최근에 또 연구한 결과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트라우마 같은 거 있지 않나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트라우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벽이 가까이 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압박감을 느끼는 거 있잖아. 벽이 가까이 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아니면 기차나 이런 게 바로 앞에서 빨리 지나가면 되게 불안해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나랑 관련은 내가 그것 때문에 위험한 적이 없었거든?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여러분도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뭐 황공포증, 아니면 심해공포증,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건 선생님 별로 하나도 안 무섭거든? 근데 이제 고소공포증.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위험한 적이 없는데도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왜 생겼을까라고 하는데 최근에 발표 결과가 뭐냐면 쥐가 있어, 쥐. 쥐가 있는데 쥐인가? 다람쥐인가? 쥐인가? 하여튼 쥐가 어떤 과일 향을 맡으면 얘가 되게 행복해해요. 과일 향, 맛있는 과일 향. 그럼 되게 좋아. 근데 과일 향을 내게 하고 과일 향을 맡은 그 순간 얘한테 전기자극을 줘요. 계속 전기자극을 줘요. 이거를 과일 향을 맡을 때마다 전기자극을 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과일 향을 맡으면 얘가 트라우마가 생기거든.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전기자극이 생각나니까. 근데 웃긴 게 얘가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는 상관없잖아. 그 다음 세대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쥐는 이 향을 맞으면 다 되게 행복해하고 막 찾아 어디 있는지. 근데 얘는 이 향을 맞으면 도망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럼 트라우마가 유전된다는 거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유전될까? 그죠? 이런 현상을 발견을 했어. 근데 왜 어떻게 유전되는지 몰라. 이런 현상이 발견됐어. 나중에 얻은 형질이잖아, 그치? 나중에 바깥에 의한 자극에 의한 형질이잖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전달될까? 그죠? 이런 게 이제 실험 결과 밝혀진 거야. 누군가 알아내겠지 또. 누군가 이거 왜 그래? 이게 우연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지? 이게 해보니까 다른데 어떤 저장되는 또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밝혀졌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선생님은 그런 트라우마를 가질 이유가 없는데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누구나 그런 게 꼭 있어요. 신기하죠? 자연 선택설의 한계점은 뭐다? 다윈은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그 당시에 설명을 못했다는 거죠. 변이 설명 못했어. 근데 지금은 설명해. 그 당시 한계점이야. 그 당시 한계점. 지금은 한계점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 지구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해왔으며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 방향에 영향을 준다. 자,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 선택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죠? 환경이 변하면 자연 선택 방향이 달라져요. 생태계의 환경은 다양하므로 생물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었다.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환경이 다양해서다. 라는 거죠, 그지? 환경이 다양해서. 자,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같은 종이 핀칫의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칫이죠. 얘죠. 원래 갈라파고스 군도 섬에 무리가 있었어. 근데 여기 대륙이 있었던 거지. 대륙에 동일한 종의 핀치가 날라서 이제 이사를 했어.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자, 홍수가 났다던가 이렇게 산불이 나서 도망을 갔어. 자, 이주를 했는데 각 섬마다 뭐가 달랐게? 먹이가 달랐어. 그죠? 먹이는 뭐가 중요해. 먹이와 서식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먹이가 달랐어. 먹이의 종류가 달라서, 자, 선인장이 있는 섬이 있었고, 딱딱한 씨앗이 있는 섬이 있었고, 그죠? 굉장히 깊은 곳에 지렁이 잡아먹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적합한 부리를 갖는 애들로 진화되더라. 당연히 그렇겠지. 선인장이야. 그럼 끝이 뾰족하고 얇은 애가 살아남고, 두껍고 딱딱한 애들은 못 살아남겠지, 그지? 그럼 얘네들만 살아남아. 다른 애는 이제 딱딱한 씨앗, 얘는 튼튼한 부리만 살아남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각 섬마다 뭐가 동일한 종류의 핀칫새였는데 특정 방향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환경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진화의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각 섬마다 먹이 환경. 자, 먹이 환경이 달랐습니다.
먹이 환경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되었어요. 같은 종의 핀치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어 자, 다른 모양 크기와 부리를 가진 종으로 진화되었어요. 자, 그런 얘기가 됐죠.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자, 우리나라는 자,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와 자, 일본이라는 자, 얍삽한 국가와 그죠? 얍삽한 국가와 러시아 뭐 이런데 몽골 무서운 애들 그죠? 몽골 무서운 이런 애들이 맨날 공격하고 우리 맨날 그저 당하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기름진 평야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없어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은 어떤 조상님들이야?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걸 다 견딘 유전자예요. 이걸 다 견딘 유전자만 살아남은 거야. 자, 근데 이걸 어떻게 견뎠냐? 이걸 어떻게 뭘로 견뎠다는 거예요? 학습으로 견뎠습니다. 학습. 공부 능력으로 견뎠어요. 공부 능력. 그죠? 몸이 발달한 것보다 몸도 이제 발달한 그런 유전자도 있지만 굉장히 공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학구열이 엄청 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오면 무조건 1등입니다. 왜? 여기서 이런 똑똑한 유전자들끼리 미친듯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 그지?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유전자들과 싸우면 굉장히 쉽게 이겨요. 그죠? 쉽게 이겨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우울하긴 하지만, 그죠? 너무 힘들어서 우울하긴 하지만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거를 견뎌서 어떻게 됐다? 우리는 무조건 살아남았다 이거지. 생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핵심 체크. 자,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친 변하는 현상을 진화라고 한다. 진화. 다윈의 자연선택설. 자, 진화하는 과정. 과잉 생산. 자, 진화의 원동력. 변이. 자, 생존경제. 그 다음에 자연선택. 자, 이게 유전과 진화로 설명하였다. 생물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자연선택되었다. OS 표시하시오. 자, 진화. 한 세대 내에서 아닙니다. 여러 세대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맞죠? 진화의 결과 지구의 생물종이 다양해졌어요. 진화는 우수한 형질. 틀렸어요. 자, 우수한 형질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무슨 형질이야? 자연,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라고 얘기해야 돼. 우수하다는 건 안 되고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야. 그렇죠? 이게 왜 주의해야 되냐면 이 우수한 형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뭐예요? 이게 제국주의, 그죠? 나치즘이에요. 제국주의, 나치즘. 나치즘이 쓰던 게 우리는 우수한 형질이기 때문에 우수하지 않은 다른 형질들은 뭐 하면 된다? 우리가 지배하면 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여도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하게 봐요. 과학에서는. 우수한 형질, 이런 것들. 자, OX 표시하시오. 다윈은 변이와 자연선택을 종합하여 생물의 진화를 설명했죠. 자,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죠. 과잉생산.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더 많은, 그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환경하기 적응에 유리한 형질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다윈은 개체 사이의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유전의 원리를 몰랐다고. 그죠? 다윈은 몰랐어. 그때 몰랐어. 자, 다음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 종의 다양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한 종의 핀치 무리가 갈라파고스 제도로 건너와 각 섬에서 무리의 모양과 크게 다양한 핀치가 났다. 각 섬에 무슨 환경? 뭐가 핀치의 진화를 일으켰죠? 뭐가? 먹이. 먹는 거. 그렇지? 너네 못 먹어봐. 난리 나잖아. 그렇지? 너네 맨날 일주일에 하나씩 닭 먹다가 치킨 못 먹어봐. 난리 나죠? 자, 먹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생존에 유리한 면을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된 거죠. 그죠? 자연 선택된 겁니다. 자, 이게 반복되면서 핀치의 종류가 달라지는 종의 분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잠시 쉬었다가 자, 진화 다 했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없어.
뭐야? 웨어스가 어디까지 튀는 인맥이 확실히 많다. 자, 짜짜짜짜 다 어디 갔나요?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네, 제가 내 수준. 자, 기본 문제는 풀어오시고 업 문제하고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홍학의 몸 색깔에 관련된 자료이다. 몸 색깔이 붉은 부모에서 태어난 어린 홍학은 몸 색깔이 회색이지만, 자, 이거 회색이네요. 어제 회색. 자라면서 먹이의 종류와 양에 따라 지극히 다른 특징을 가지는 붉은 무늬가 나타나더라. 자, 그래요. 기억은 유전자로부터 합성되는 단백질. 자, 형질이죠, 그죠? 몸 색깔이 회색이다. 형질. 단백질로 나타나는 형질이다. 맞죠? 니은은 돌연변이다. 돌연변이로 생긴 형질이다. 자, 니은은 자손에게 유전된다. 붉은 무늬. 자, 자라면서 먹이와 종류의 양에 따라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붉은 무늬가 나타나는데, 이거 뭐야? 이거는 나중에 일어나는 현상, 획득 형질에 대한 얘기죠, 그죠? 획득 형질. 그래서 몸 색깔이 붉은 부모에서 태어난 어린 홍학은 회색이지만 자라면서 모기의 종류와 양에 따라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붉은 무늬가 나타난다. 자, 다 다른 특징을 나타내니까 얘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요.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니은은 자손에게 유전된다. 니은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붉은 무늬가 자손도 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손도 또 이런 하얀 애가 나와서 자라면서 먹이와 종류에 따라 또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갖겠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얘 획득 형질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유전에 대한 얘기인가요? 잠깐만. 홍학 얘기가 앞에 있었잖아. 홍학 얘기를 보자. 자, 홍학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보자. 홍학 얘기가 있었는데 홍학이 어디 있냐? 여기 홍학 보자. 비유전적 변이. 비유전적 변이. 이거 획득 형질에 대한 얘기죠. 획득 형질. 유전적 변화에 달리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면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은 근육이 발달하지만 형질은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어린 홍학은 몸 색깔이 회색이지만 자라면서 먹이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는 붉은 무늬가 나타난다. 뭐야? 자, 그래요. 잠깐만. 자, 여기 비유전적 변이의 예로 든 거죠, 그죠? 획득 형질, 그죠? 획득 형질. 자, 그러니까 자라면서 먹이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갖는 것은 나중에 후천적으로 얻는 획득 형질이지, 유전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형질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여기 획득 형질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자, 기억은 유전자로 합성 단백질 맞고, 니은은 돌연변이로 생긴 형질이다. 돌연변이로 생긴 형질은 얘는 돌연변이 뭐야? 유전적, 그쵸? 자, 유전적, 그쵸? 유전적 변이죠. 변이. 획득 형질은 비유전적 변이죠. 비유전적 변이.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자, 니은은 자손에게 전달된다. 획득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기억만 맞아야 되네요. 기억만 맞아야 돼요. 그쵸. 요거는 한번 읽어봐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2번. 그린가는 어느 지역에서 나무줄기에 지으류. 자, 이끼 같은 거야, 이끼 같은 거. 나무줄기에 흰색 이끼 같은 게 꼈어요. 자, 그러면 흰색이 잘 안 보이고 검은색이 보이니까 이제 새가 검은색만 먹어서 예전의 나방은 흰색이었다. 자, 그런데 환경이 오염되면서 이 흰색 지으류가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나무 색깔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어두운 나방은 살아났고 흰색 나방이 눈에 띄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색깔이 어두워졌죠. 자, 이거 뭐죠? 자연 선택에 대한 얘기죠, 그죠? 자연 선택에 대한 얘기네요. 자, 개체수. 자, 일반적으로는 정규 분포 곡선처럼, 자, 색깔이 어두운 애도 있고 밝은 애도 있고 회색인 애가 많지만 환경이 변해서 어떻게 됐어요?
검은색의 개체가 자연선택되게 변화되었다. 자연선택에 대한 얘기죠. 자연선택에 대한 얘기.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나무줄기에 지으리가 있는 환경에서는 흰색 나방이 생존에 유리했어요. 기억은 지으리의 증가이다. 아니죠. 자, 얘가 뭐야? 지으리가 다 없어졌어요. 자, 환경변은 자연선택 방향에 영향을 줬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길이. 다음 한번. 자,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고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한 섬에서 일어난 땅거북이의 진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땅거북은 선인장을 먹이로 한대요. 선인장을 먹는다. 목이 긴 땅거북은 목이 짧은 땅거북보다 먹이를 더 쉽게 얻는데요. 목이 길어야 되겠네. 오랜 시간 동안 목이 긴 땅거북이 더 많은 잣을 낳는다. 자연선택이죠.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죠. 진화. 자, 마르세이 땅거북이 목이 긴 이거죠. 얘는 뭐예요? 변이. 그렇죠? 과잉생산과 변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오랜 시간 동안 목이 긴 진화에 대한 얘기. 자, 모기를 더 쉽게 얻는다. 자연선택, 그죠? 환경에 더 적합한 애가 선택되었다. 이 얘기죠. 자, 나에서 진화, 세대가 거듭될수록 땅거북 머리에서 긴목 유전자 비율이 증가합니다. 그죠?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진화 과정은 뭐부터 해요? 나, 개체 변이, 그 다음에 가, 자연선택, 진화, 나가나. 틀렸죠? 자, 이 섬에서 환경이 변하여 키가 큰 선인장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나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니죠? 환경이 변하면 뭐도 변해요? 진화 방향도 변하게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1번. 그림은 어떤 섬에서 씨를 먹고 사는 핀치를 대상으로 가뭄전. 자, 이게 가뭄전. 자, 이것도 내신에 자주 등장했던 그림이네요. 자, 가뭄전. 자, 이거 뭐 정규분포. 자, 이게 적당한 부리가 있는 애가 많았고, 부리가 긴 애가 있고 짧은 애가 있었을 거야. 자,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 들었어요. 그럼 많이 죽었어. 애들 개체수 자체가 줄었죠. 그죠? 많이 죽었어. 자, 그 다음에 가뭄 전에는 작고 연한 씨가 많았지만 심한 가뭄으로 씨의 개수가 감소하고 작고 연한 씨보다 딱딱하고 큰 씨가 많아졌대. 자, 그러니까 부리의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지는 쪽으로 진화가 일어나고 있네. 자, 핀치의 전체 개체수는 가뭄 전보다 가뭄 후가 줄어들었죠. 가뭄 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가뭄 후 요만큼 남았죠. 그죠? 오케이. 작은 부리가 크고 단단한 씨를 먹기에 안 유리했죠. 그죠? 자, 가뭄을 겪으면서 핀치 부리의 평균 크기가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났네요. 3번. 그죠? 이해되죠? 오케이. 납득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겠지. 오케이. 그렇겠지. 자,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생물 다양성이 생겼다.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생물 다양성. 자, 한 종. 개체군이라고 하죠. 자, 개체군 한 종에서 생기는 다양성을 유전적 다양성. 자, 특정 지역의 군집. 특정 지역의 군집의 다양성을 뭐야? 종다양성. 종다양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여러 지역. 자, 여러 지역의 환경의 다양성.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자, 이 세 개를 합해서 뭐라 그런다? 이 세 개를 합해서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 뭘로 돼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돼 있다. 유전적 다양성은 개체군 안에 유전자 애들이 다양해서 형질이 다양하다는 얘기다. 자, 종 다양성은 같은 지역 내에 군집의 생물 종들이 다양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여러 환경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자, 얘네들 자, 유전적 다양성. 자, 유전자가 다양하려면 뭐다? 여러 종, 여러 환경. 자, 요런 게 유전적 다양성을 만들어내죠. 그쵸? 자, 종 다양성. 여러 종이 살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되고, 그죠? 생태계가 안정하려면 종이 다양해야 돼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걸까? 생물은 이렇게 다양해. 근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다양한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깨지면 나머지도 쉽게 깨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게 다예요. 자, 요 챕터에서 핵심 내용이 그게 다예요. 생물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하는 얘기다. 유전적 다양성. 자, 한 종 내에서 유전자가 다양해. 종 다양성. 한 지역 내에서 군집, 여러 종이 생겨. 생태계 다양성. 강물도 있고, 산도 있고, 뭐, 여기 풀밭도 있고, 뭐, 이런 거. 생태계 다양성. 자, 유전적 다양성. 같은 생물종에서 개체마다 유전자가 달라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한다.
자, 바지락 개체는 무늬와 색이 다르다. 헬리코니우스 나비. 헬리코니우스 나비. 개체마다 날개 무늬가 다르다. 별 불가사리는 개체마다 무늬와 색이 다르다. 오케이. 자, 얘가 얼마나 많게요? 얘가 개 많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죠? 세고에서. 자, 요거 바로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럽 정원 달팽이 유럽 정원 달팽이 껍데기 무늬.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이거였던 것 같아. 자, 유럽 정원 달팽이 껍데기 무늬에서 뭐가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났다 라고 써야지 답이에요.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런 얘기죠. 자, 이 단원에서 뭐가 중요해? 생물 다양성이 이게 중요해. 이 개념, 이 의미가 중요해. 자, 그런데 뭐가? 유럽 정원 달팽이의 껍데기 무늬가 다양한 게 뭐가 중요해? 이 문자를 외우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 그치?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 하지만 세고에서는 이게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자, 어디에? 교과서. 자, 교과서에 있는 이러한 작은 이 단어도 자, 자세히 다 외우셔야 됩니다. 세고면. 자, 그래요. 자, 대신 거의 문제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고 깊게 생각하는 문제는 잘 안 나요. 예. 자, 그래요. 그 학교마다 특징이 있는 거죠. 학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다. 여기서는 이제 유럽 정원 달팽이의 문이 안 나오죠, 그죠? 하나의 형질을 가진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다양하며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환경 변화에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생물에서는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죠? 바나나. 자, 원래 바나나는 그로미셸 바나나. 이 얘기 한 3번 한 것 같은데. 그로미셸 바나나가 정말 맛있는 바나나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걸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못 먹는다? 파나마병. 그죠? 파나마병. 자, 그로미셸 바나나가 너무 맛있어서 땅속 줄기를 잘라 무성생식. 자, 얘는 뭐라고 하죠? 영양생식이라고 하죠. 그냥 얘는 동일한 유전자만 계속 키운 거야. 얘 맛있으니까. 자, 1950년대 곰팡이에 의해 유발되는 파나마병이 유행하는데, 자, 이 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전자 종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쉽게 멸종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방어를 못하더라. 그냥 멸종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로미셸 바나나가 사람이 먹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캐번디시 바나나. 캐번디시 바나나는 맛이 없어서 사료로 썼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건 캐번디시 바나나예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얘가 멸종됐기 때문입니다. 멸종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곰팡이 변종이 출현하면서 지금은 캐번디시 품종 역시 병에 걸려있는 상태이다. 자, 그래서 뭐 하자?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얘가 종다양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이거를 조심하자 이겁니다. 근데 실제 야생 바나나라고 하죠. 실제 야생 바나나는 자, 얘는 안에 씨앗이 있어요. 바나나 안에 씨앗이 있어요. 그런 거 먹은 적 없죠. 그죠? 이런 거가, 그쵸? 자, 멸종 가능성에 대한 얘기. 자, 종다양성은 뭐다? 특정 지역 내에 여러 다양한 종이 살고 있는 거.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얼마나 고르게. 자, 요것만 체크하면 돼요. 자, 생물종이 많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생물종, 얼마나 고르게. 균등성이에요. 균등성. 자, 종의 종류와 균등성.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야. 균등성. 자, 가와 나가 있어. 가와 나. 자, 요게는 종이 A, B, C, D. 자, 가든 나든 A, B, C, D 네 종이 있어. 네 종이 있어. 자, 종의 종류는 똑같아. 자, 그런데 가는 5, 6, 6, 3이야. 나는 1, 2, 16, 1이야. 자, C가 혼자 다 하고 있네. 그죠? 자, 그럼 누가 종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한다? 가가. 왜? 종의 종류는 똑같지만 균등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있으면은 얘가 뭐다? 종다양성이 높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종의 종류와 균등성. 이걸 가지고 종다양성이 높다. 종다양성이 높아야지보다 그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 생태계 다양성. 일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자, 대륙과 해양의 분포, 위도, 기온, 강수량, 환경 등의 차이로 열대우림. 열대우림이 종다양성이 가장 높아요. 종다양성이 가장 높다. 열대우림이 가장 높다. 그 정도 알면 돼요. 자, 갯벌, 습지, 산림, 청원, 사막, 호수, 강, 바다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 생태계 종류에 따라 환경이 다르므로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살아가는 생물종과 개체수도 다르다. 자, 생태계가 다양해야지 종다양성에 영향을 주고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진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열대우림. 열대우림. 자, 체크. 열대우림은 강수량 많고 기온이 높아서 종다양성이 가장 높아. 갯벌과 습지는 자, 육상과 바다를 잇는, 연결하는 그 완충지역. 자, 이런 여기 있네요. 완충지대. 완충지역은 생물종이 다양하다. 그죠? 다양하겠죠. 동시에 살 수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생물 다양성 요소 기능. 유전적 다양성은 종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유전적으로 다양해야지 종다양성이 유지된다. 종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한다. 생태계가 다양해야지 종다양성이 생긴다. 서식지와 환경 요인을 제외해 종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진다. 결국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 라는 얘기가 결론.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무슨 얘기야? 생물은 다양해야 돼. 그래야지 멸종을 안 하고 환경이 유지가 돼. 자, 생물은 저마다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므로 생물은 생태계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특정 종이 사라져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면, 자,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면 생태계가 깨진다. 네. 자, 생물 자원. 생물 자원. 모든 생물은 일단 그 생명 그 자체로 소중해. 왜? 생물은 왜 생명 그 자체로 소중해? 왜? 왜 생명은 중요한 거야? 왜? 자, 집에 가서 고민해보세요. 왜 생물은 그 자체로 소중해? 일단은 뭐야? 수억 년 동안, 그죠? 시간 자원, 시간의 진화, 그죠?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진화를 통해서 현재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들어간 시간과 자원, 그쵸? 생명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다양한 생물 자원을 제공한다. 생물 자원은 인간의 생활과 생산활동에 필요한 모든 생물적 자원이다. 의식주, 자, 의복 재료, 목화, 양, 누에, 뭐 이런 거. 식량재료, 벼밀, 콩, 옥수수, 주택재료, 나무풀. 자, 시험에 날 수가 없죠. 그죠? 초딩도 맞출 수 있으면 시험에 안 나겠죠, 당연히. 그죠? 세고는 몰라요. 세고는 날 수 있어요. 자, 의약품의 원료. 자, 의약품은 그래도 이제 날 수 있어요. 그죠? 의약품은. 자, 뭐, 해열 진통제. 그죠? 해열 진통제. 버드나무 껍질. 자, 이게 뭐죠? 해열 진통제. 이걸로 뭐 만들었죠? 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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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 자, 해열 진통제의 원료가 되는 조팝나무. 조팝나무. 자, 어감이 좀, 그쵸? 안 좋네요. 자, 심장병 치료제, 디기탈리스. 심장병 치료제. 항생제 원료가 되는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이죠, 페니실린. 그쵸? 자, 페니실린. 자, 아스피린, 페니실린. 이거는 유명한 거니까. 자, 에너지 생산 및 산업용 재료, 생물자원은 바이오 에탄올과 같은 에너지 생산에 이용되며 여러 산업 재료로 쓰겠다. 사회적 심리적 가치가 좋다. 좋겠지, 그지? 좋을 거야. 시험과는 관련이 없죠. 좋을 거야. 세고도 이런 건 낫네. 자, 오케이. 그쵸. 자, 개념의 문제.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의 종류는 뭐가 있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자, 생태계 다양성. 자, 정의는 꼭 기억하세요, 정의. 같은 생물종의 개체마다 유전자가 다른 거. 자, 일정한 지역의 생물종이 다양한 거. 근데 얘는 두 가지였다 그랬죠. 균등성도 있었어. 그죠? 종의 종류도 많아야 되지만 균등해야 돼. 생태계는 열대우림이 짱이야. 열대우림이 다양성이 짱이야. 그리고 완충지대에 좀 애들이 많아. 이 정도 기억하면 돼요. 자, 생물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자, 생물 자원이죠. 생물 자원이라고 한다. 자,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가나다 생물 다양성 요소. 유전적 다양성. 자, 이거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자,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유전적 요소에 대한 자, 제주도의 해안상 습지, 자, 생태계 다양성, 바지랑 개체마다 껍데기 무늬, 유전적 다양성, 자, 숲의 참나무 성을 다양한 종 다양성. 자, 종 다양성을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 전체를 포함한다. 특정 지역에 사는 생물 전체의 다양성 맞겠죠? 자,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 종에 관계없이 개체마다 다양한 형질을 나타내는 거야. 생물 종이 아니죠? 아니죠. 이거 뭐죠? 자, 얘는 특정 종에서, 그죠? 특정 한 종에서 특정 종의 개체마다 다양한 형질을 의미하는 거죠.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집단은 급격한 환경면의 전환에 멸종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해요. 생태계 다양성의 구성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생태계 다양성에는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됩니다. 자, 다음. 자, 면적이 같은 두 지역 하나에 서식하는 종 A, B, C, D이다. 자, 딱 보니까 자, 얘가 더 다양하네요. 그죠? 가와 나의 생물 종의 수를 쓰시오. 자, 하나, 둘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자, 가는 생물 종이 5종. 자, 나는 하나, 둘, 셋, 넷, 4종. 4개. 4개. 그쵸? 뭐 하나 빠졌죠? 여기 얘가 없네. C가 없네. 자, 개체수, 총 개체수를 쓰시오. 써야 되네. 자, A 몇 개야? 2개. 자, B 몇 개야? 2, 4개. 자, C는 한 마리. 자, D는 3개, 3개. 총 개체수가 7, 10, 13. 자, 얘는 A가 1개. 자, B가 2, 5개. 자, C가 없고, 빵개. 자, D가 몇 개? D가 2개. 자, E는 2, 5개. 자, 13개 똑같죠? 13개. 자, 생태학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생태학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생태학. 막 가서 막 생물 좋은 개수 세고 막 수집하고 막 이런 게 생태학 하는 거예요. 자, 가와 나의 종 다양성이 더 높은 지역은 어디예요? 가죠. 가. 이유는 자, 종의 종류가 많고 더 균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죠? 종류가 많고 이것까지 적으세요. 균등하다. 균등성도 높기 때문이다. 종류와 균등성이 높은 게 가기 때문이다. 자, 생물 다양성의 가치와 생물 자원에 대한 설명. 생물 다양이 낮으면 안 되죠.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낮은 생태계보다 안정하죠. 생물 자원부터 의약품, 이게 중요하죠. 의약품, 그죠? 생태계 자체는 생물 다양 효용 가치가 있죠. 없죠.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 제일 큰 게 뭐야? 이거 재고에서 나왔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가장 큰 원인이 뭐야? 생물 다양성 뭐 때문에 가장 급격하게 줄어들어? 이거예요. 서식지 파괴. 1번이에요. 1번.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영향을 줘요. 자,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생명체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게 먹이와 서식지예요. 서식지. 이거 공간이죠. 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얘가 먹을 먹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뭐다?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겹치면 얘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거죠. 자, 단편화는 서식지를 자꾸 파괴하니까 자꾸 줄어드네,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 거야? 길만 뚫자라고 한 거야. 길을 뚫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얘네들이 이게 조각조각 나버리더라 이거지. 자, 서식지가 조각조각 나. 이거를 서식지 단편화 문제라고 합니다. 이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나더라도 많은 종이 멸종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체크. 자, 재고에 놨다 그랬죠. 자, 가장 큰 원인이야. 자,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공해 문제이다 라고 해서 애들 되게 많이 틀렸어요. 자, 이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파괴예요. 자, 산림의 벌채, 습지, 매립, 서식지가 파괴되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서식지 단편화, 도로 건설, 주택, 개발 등으로 대규모 서식지가 분할되는 거. 자, 길을 뚫는 거, 그죠? 자, 생물종의 이동이 제한되고 로드킬 되고, 그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얘는 깊은 숲속에 사는 애들이 있어요. 곰 같은 애들. 그렇죠? 깊은 숲속에 사는 애들. 자, 그럼 얘가 단편화 시키면 뭐가? 깊은 숲속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서식지 파괴랑 똑같다. 이런 거지, 그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얘의 해결 방법이 뭐야? 단편화의 해결 방법. 그래서 여기 길 가다 보면 뭐 있어요? 이 위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죠. 이걸 뭐라 그래? 생태통로. 자, 생태통로. 그러니까 시험에 날 만한 게 여기서 이거예요. 시험에 날 만한 게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두 번째, 단편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단편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생태통로 건설이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난 게 이거예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죠. 서식지 파괴, 외래생물, 환경오염, 남의 질병인데
서식 파괴가 제일 많아요. 서식 파괴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 함부로 잡아들이면 멸종될 수 있다. 무분별한 사냥. 외래 생물종. 자, 외부에서 뉴트리아. 자, 뉴트리아. 가시박. 블루길. 자, 얘네들은 외래 생물종이 들어왔는데 웬만하면 들어오면은 얘가 못 살아요. 그죠? 우리나라 생명체들은 다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죠? 못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적이 없는 애들이 들어오면 이제 얘네들을 번식하게 된다. 환경오염. 자, 이런 게 있다. 자, 나오죠? 생태통로 동그라미. 그죠? 동그라미. 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 재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생물 다양성을 하자. 도로 건설. 자, 생태통로 설치하자. 생물 다양성, 국립공원 지정하자. 법률 제정하자. 보건하고 관리하자. 람사리 협약. 여기서 나오는 거 람사리 협약. 습지죠. 습지 보전. 습지 보전. 자, 람사리 협약만 시험에 나왔어요. 내신에 나온 적 있는 거. 협약이 나온 적이 있어요. 람사리 협약. 습지 보전.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한번 생물 다양성 협약도 한번 읽어보시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 그래서 생물은 다 있네요. 생물 다 있습니다. 생물 다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그냥 핵심 정리만 빨리 한번 읽어보고 자, 나머지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다 풀어 오시면 됩니다. 다 풀어 오시면 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자, 화학입니다. 화학 하나하나 다음 시간에 화학 하나하나 빠르죠? 안녕, 잘하세요. 이상한 분이 어딨어? 그 합반이 잘하시고. 아니란데?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아니, 유흥이 어디 갔어? 조용히요? 도망갔어? 조용히 수요일에 와요. 네, 이제 그 다음부터 주말반 갑니다. 주말반? 아, 시간이 겹쳐? 너무나 슬퍼. 아니요? 몰라요. 난 3월 때부터 갈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3월부터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하지 말라고! 이건 지키고 나야 되니까.